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장 마감과 함께 내일장 투자 전략까지 두둑하게 챙겨가는 시간 마감인박 60분의 승부 진행의 문정은입니다. 네, 간밤 뉴욕 증시가 쉬어가면서 우리 증시에는 뚜렷한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장 초반 약세장으로 시작한 국내 증시 장중 상승 전환을 하며 현재도 견조한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 뉴욕 증시 장은 쉬어가지만 오늘까지도 이 기업들의 실적 발표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미국인들의 이 소비 추세를 알 수 있는 홈디포와 월마트의 실적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인들의 이 앞서 발표된 이 물가와 고용 등의 이 지표들이 현재 주가 증시에 또 어떤 변수 좀 작용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분위기 속에 오늘 국내 증시에서 또 상승하고 있는 업종과 하락하고 있는 업종들이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상승하고 있는 업종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살펴볼 섹터 바로 일반 전기 전자들인데요. 현재 에코프로비엠이 8.28%대 뛰면서 159만 9,500선에 현재가 흘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WCP도 2%대 견조한 흐름 나타내면서 48,650선에 체결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인텔리안 테크까지도 현재가 8만 500원 형성하면서 2.55%대로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탑 머티리얼까지도 3%대 견조한 흐름 이어가고 있네요. 자, 그럼 이어서 보실 상승 업종은요, 바로 화학 관련주들입니다. 자, SK온 배터리 공장 재가동 소식이 오늘 SK이노베이션까지 주가가 뛰고 있는데요. 거의 2% 가까운 상승률 기록하면서 16만 1,600선 현재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3거래일 만에 상승 전환에 성공한 LG화학도 현재 3%대 급등세 연출하는데요. 68만 7천원 선 현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롯데케미칼도 7.1%대 급등세입니다. 19만 100원 선에 체결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하락하는 업종이 있습니다. 여러 업종 중에 바로 의약품 관련주들 현재 셀트리온이 1.53%대로 낙폭을 키워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한미약품도 3.09% 하락한 26만 7천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바이오노트까지도 오늘 3.13% 떨어졌는데요. 15만 4,500원에 현재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현재 시장 상황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마감인박 60분의 승부는 유튜브 채널로도 만나보실 수가 있는데요. 유튜브에서 서울경제TV를 검색하시면 실시간 스트리밍 참여가 가능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마감인박 60분의 승부 시작합니다. 네, 오늘장 핵심 업종을 살펴보는 시장 극과 극 시간입니다. 오늘 김지훈 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러면 우선 대표님께서 좀 꼽아주신 상승 업종과 하락 업종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장 강세 업종입니다. 자, 등락률은 2시 반 기준인데요. 건설업종이 3.19%대로 상승 중에 있습니다. 오늘 또 어떤 모멘텀이 남아있을지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조선 관련주들도 최근 수주 모멘텀이 좀 들어왔습니다. 오늘장 3.61%대 상승 중입니다. 모듈러 주택까지도 2%대 견조한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강세 업종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오늘 장 하락하고 있는 업종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패션 의류 관련주들이 약보합권 유지하면서 현재 약세입니다. 이어서 어제장 상승세 이어갔던 탈모 치료 관련주들도 오늘 2%대 급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 중국발 리오프닝 관련주로서 좀 각광을 받았던 면세점주들도 오늘은 1.86%대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강세와 약세 업종들 좀 살펴봤는데 우선 강세 업종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건설과 또 조선 모듈러 주택들 현재 강한 흐름 이어가는데 특히나 이 건설 업종들 둘러싼 외부 요인이 다소 우호적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오늘은 좀 힘이 실린 모습입니다. 국내 이 부동산 시장을 향한 우려감이 좀 큰데요. 오늘의 상승 이 요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실까요? 네, 말씀 주신 대로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약세장이 지속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물론 경기 침체 우려, 그다음에 고금리에 따른 유동성 위축도 좀 지속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4분기의 주요 건설사 실적에서 특징적인 부분이 주택 원가율이 상향 조정된 부분, 그다음에 PF 유동성 리스크에 대해서 조금 소폭이지만 완화된 부분. 하지만 여전히 2023년에 미분양 리스크가 증가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미분양 리스크 외에도 건설사 분양 계획에서 의외로 이 높은 도급 비중, 이 높은 도급 사업 비중이 특징적인데 DLNC 같은 경우가 한 33%, 대우건설 같은 경우가 50%로 매우 높습니다. 근데 미분양 부담에도 이 도급이 많은 이유는 역시나 이 미착공 PF, 프로젝트 파이낸싱 때문인데요. 분양성에 대한 확신보다 오히려 금융 비용이 사업화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건설사가 좀 부담을 갖고 있다. 그래서 여전히 2023년에도 미분양이 증가되거나 미분양 관련된 비용이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주택 관련된 부분보다 건설업종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역시 플랜트인데요. 플랜트 부분이 대거 플랜트 비중이 높은 건설사일수록 실적 턴어라운드 폭이 높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같은 경우 수주와 실적 모두 높은 실적 가식성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20억 달러 이상의 대형 그 화공 프로젝트가 대거 발주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출액 대비 수주 잔고나 인력 관련해서도 글로벌 EPC 업체들이 상당히 소위 말하는 국내 EPC 업체들보다 수주 여력이 축소가 되고 그 안건당 프로젝트 안건당 입찰 경쟁 업체의 수가 감소를 예상하고 있어서 국내 EPC 업체들의 상황은 올해 조금 좋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 주요 건설사 합산 해외 수주 목표가 25조로 건설사들의 매출 19조를 초과한 25%를 초과한 수준으로 상당히 수주 목표에 대한 해외 수주 목표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다. 그리고 이제 건설사 플랜트 수주 잔고가 업체별로는 역시나 압도적으로 삼성 엔지니어링 그리고 현대건설, DLENC 순으로 수주 모멘텀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강세 업종, 건설업 이렇게 좀 짚어주시면서 오늘 건설주 좀 내에 있는 종목들 한번 살펴보면요. 특히나 앞서 짚어주셨던 현대건설이 좀 높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편입니다. 특히 증권가에서는요, 올해 현대건설 수주 모멘텀을 좀 긍정적으로 예측을 좀 하고 있는데 쉽지 않은 업황에도 건설주대에서 현재 현대건설 좀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네, 현대건설 같은 경우도 현대그룹의 모회사 물량이 있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삼성처럼. 그래서 그 부분이 안정적으로 실적을 뒷받침해주고 있고 현대건설 또한 주택 관련 비중이 국내 주택 관련 비중이 약 23%에 달할 정도로 100% 다 해외 EPC 업체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 중동발 유가 관련된 수주 관련돼서 아랍에미리트, UAE, 쿠웨이트, 그다음에 요르단 다양한 중동 관련된 공종별 화공, 발전, 그다음 비화공 플랜트 관련된 수주가 최소 7억 불 단위에서 60억 불까지 다양한 수주 금액으로 현대건설과 삼성 엔지니어링이 당연히 가장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현대건설 또한 피드 설계라고 해가지고 삼성 엔지니어링처럼 그냥 EPC단에서 구매 설계 시공을 그냥 통으로 받는 게 아니라 피드 설계로 하면 이게 실제 수익성이 나는지 안 나는지 그걸 따져보는 기초 기본 설계를 먼저 진행한 후에 그다음에 이제 EPC 단계로 넘어가는 설계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대건설 또한 주택에 대한 포지션은
갖고 있지만 23% 정도 적지 않은 비중을 갖고 있지만 해외 건설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고 보고 있고요. 현대건설 외에도 DLNC, GS건설 역시도 다 이런 화공 플랜트에 상당히 강점이 있는 건설사이기 때문에 다시금 그 현대건설, GS건설, DLNC 모두 최근에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지금 기관 입장에서 가장 좀 안 좋게 봤던 업종 중에 하나였던 건설주 쪽으로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빈집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기관의 수급이 조금 들어와 있는 이 건설업들 중에서 그래도 이 현대건설 더욱더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말씀해 주시면서 해외 건설 수주 기대감이 좀 크다, 이런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강세 업종들 좀 살펴봤고요. 그렇다면 약세 업종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 패션 의류들, 또 탈모 치료 관련주, 면세점 관련주들 이렇게 꼽아 주셨는데 그중에서 좀 눈여겨볼 만한 게 바로 패션 의류 관련주들인 것 같습니다. 특히 지난 1월 명품뿐만 아니라 이 아웃도어 매출 감소도 좀 나타났습니다. 게다가 이 섬유, 의복 글로벌 소비 위축 우려까지도 좀 가중되고 있는데 이렇게 된다면 앞으로 의류 관련주들 전망은 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의류 관련 업종 크게 브랜드 업체랑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위탁 생산하는 제조업체가 있는데 우리나라 위탁 생산하는 제조업체 내에서도 굉장히 차별화된 모멘텀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 있고요. 브랜드 관련된 업체는 역시나 중국과 북미에서 잘하는 압도적인 브랜드력을 보유하는 회사가 있기 때문에 의류 소비 관련된 업체에 대한 의류 소비 관련된 매크로의 그 업황이 나쁘다고 해도 국내 업체들은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여기서 좀 차별화된 실적 모멘텀을 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사실 1월 달에 명품과 아웃도어 모두 매출이 감소한 건 사실입니다. 명품까지 지금 역신장이 나오면서 최근에 보면 롯데 럭셔리에서 뭐 12.1% 감소가 나왔고 현대 명품 매장에서 7.4%, 신세계 럭셔리 부티크에서 8.7% 감소가 나왔지만 이 부분은 과거 1년 동안 과도하게 오른 부분에 대한 성장률에 둔하지 소위 말하는 이 소비와 관련된 부분이 완전히 꺾였다고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물론 1월 달에 한파가 계속적으로 이어짐에 따라 외부 활동이 줄어들어서 아웃도어에 대한 매출이 큰 폭으로 감소된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와 반면에 이런 캐주얼 브랜드라든지 스포츠웨어 관련된 브랜드는 그 와중에서도 차별적인 그 실적 성장을 보여줬고요.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되면서 당연히 이제 봄 시즌 여행 수요, 그다음에 패션 소비 수요 심리도 조금 살아날 것으로 보고 있어서 이런 그 소위 말하는 네, 1월 달에 이런 명품과 아웃도어 매출 감소로 의류 업종을 전반적으로 다 나쁘게 보기에는 상당히 좀 과도한 리스크 우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업황이 좀 나빠졌다고 해서 소비가 좀 꺾였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 이런 진단을 좀 내려주셨습니다. 자, 그럼 앞서 좀 말씀해 주신 F&F 향후 주가에 대해서 전망은 어떻게 가져가실까요? 네, 중국에서 가장 잘하고 있고 중국에서 가장 빠르게 이익 성장 증가폭이 큰 회사입니다. 작년에도 여러 가지 우려는 있었지만 오프라인 매장 850개를 지었고요.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 약 1,200개에서 1,300개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벌써 이미 상반기에 1,000개 돌파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F&F의 MLB 같은 경우는 중국 내에서 좀 안정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그 OEM 외에는 브랜드 가치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브랜드 가치가 계속적으로 증가해서 가장 어떻게 보면 핵심 주력 고객층이라고 할 수 있는 MZ세대의 브랜드 가치 기준으로도 30위권 밖에서 16위권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F&F의 브랜드력은 여전히 상당히 견고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중국의 지금 소비 관련된 부분이 실제로 우리나라 그 의류 소비액 수준의 한 4분의 1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중국 전체 의류 시장은 400조 시장이고, 그러니까 엄청난 시장인데 우리 대비 연간 패션 관련된 소비 지출 자체가 25만 원을 하회하는 수준이니까 우리 대비 40% 못 미치는 수준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성장 여력이 남아있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F&F 가진 브랜드가 중국과 지금 국내에서도 다시금 높은 인지도로 양국에서 국내와 중국에서 모두 선순환 과정을 예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F&F 같은 경우는 의류가 끝나는 게 아니라 신발이라든지 다양한 패션 카테고리를 다각화하면서 이런 부분에서 소비 자극이 상당히 유리하다. 그리고 중국 내 그 애국 소비라고 하죠. 거차오 소비와 다르게 중국에서 좋아하는 이런 브랜드에 따른 그런
그런 브랜드력을 반영해서 그런 디자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소위 말하는 가장 최근에 광군제, 6.18 소비 관련돼서도 계속적으로 순위가 상승되고 있습니다. 브랜드 가치가 계속 상승되고 있기 때문에 한 번 강화된 이 소비 브랜드 파워가 중국 내에서 쉽게 꺾이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중국 소비 관련된 부분 좀 이렇게 짚어주시면서 현재 F&F에 대한 의류뿐만 아니라 신발 등 다른 카테고리도 중국 내에서 조금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러면서 이 중국인들이 좋아하는 브랜드 가치를 어느 정도 가져가고 있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F&F가 가지고 있는 브랜드들이 좀 많을 것 같은데 브랜드별로도 조금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최근에는 세르지오 타킨이라는 테니스 브랜드를 인수해서 그게 이제 올해 실적에 본격적으로 반영되고요. 역시 아웃도어 관련돼서는 디스커버리가 국내에서 물론 한파로 인해서 지금 1월 달에 소폭 줄기는 했지만 다시 2, 3월 달에 워낙 이 디스커버리 브랜드가 꾸준히 연간 성장률 10% 이상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브랜드력에서 여전히 국내에서는 견고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MLB 같은 경우는 모자, 그다음에 의류가 중국 내에서 지금 연평균 55% 평균 올해 포함해서 내년까지 연평균 55% 성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당연히 1조 매출 돌파했고요. 영업이익 단에서도 2천억 가까이 중국에서 영업이익 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아웃도어 브랜드인 디스커버리뿐만 아니라 이 MLB도 모자 의류 시장에서 연평균 50% 이상의 이 중국 매출을 좀 기록하고 있다 말씀해 주신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해서 강세와 약세 업종들 좀 살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대표님께서 꼽고 있는 탑픽 종목이 궁금한데요. 어떤 건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건설주에서는 가장 압도적으로 삼성 엔지니어링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삼성 엔지니어링도 국내 주택 경기와 맞물려서 계속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다가 최근에 바닥권에서 빠르게 한 20% 정도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상승이라고 말하기엔 상당히 미미한 정도 수준이고요. 여전히 최소한 지금의 주가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30% 이상의 상승 여력은 남아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건 숫자가 말해주고 있는데요. 작년에도 약 8조의 신규 수주를 달성했고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12조의 수주, 그러니까 작년 대비 50% 수주 목표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지금 수주 모멘텀을 갖고 있는데요. 이 회사야말로 순수하게 국내 주택 비중이 한 0%인 순수한 해외 EPC 회사입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이 가장 먼저 피드 설계, 기초 설계를 기본으로 하면서 이런 EPC, 중동발 석유에 따라 수주가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을 철저하게 배제하는 방법으로 지금 피드 설계가 총 7건이 기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관련돼서 수익성이 상당히 개선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주요 입찰한 것만 지금 2023년에 150달러 중에 6건이 지금 100억 달러가 이미 대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유럽 아랍에미리트의 아미랄, 그다음에 인도네시아의 석유화학 프로젝트 10억 달러, 그다음에 이제 다양한 사우디의 가스 프로젝트, 그다음에 인도네시아의 화공 프로젝트 등 엄청나게 많은 프로젝트가 지금 예상이 돼 있습니다. 100억 달러 이상이 예상돼 있고 이게 다 상반기에 몰려 있습니다. 그리고 피드 설계 관련돼서는 수익률 개선 말씀드렸고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이 친환경 탈탄소와 관련된 탄소 포집이라든지 수소 프로젝트, 이런 친환경 에너지, 탄소 중립이라는 명확한 성장성이 삼성 엔지니어링의 기업 가치를 올려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 외에도 말레이시아 청정 수소 프로젝트는 다양한 이 환경 관련된 에너지 전환과 관련된 중장기적인 포인트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지금 PER 기준으로, 그러니까 EV EBITDA 기준으로는 10배 미만으로 국내 건설사와 같이 어떻게 보면 도매급으로 좀 매도가 당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2023년 화공 프로젝트는 연평균 내년까지도 50%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계속 부진을 보여주다가 좀 반등세 이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미미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30% 이상의 상승 여력은 좀 남아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자, 무엇보다 좀 중요한 게 바로 가격 전략일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네, 지금 최근에 전고점 부근의 가격이 27,100원 정도 가격이거든요. 그걸 돌파한 지금 27,000원
후반대에서 놀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증권사 지금 평균 목표가가 한 38,000원 정도로 계속 목표가가 상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대에서도 30% 상승 여력이 남아있지만 저는 조금 조정이 나온 한 건강한 뭐 한 5% 정도 조정 나오는 가격대인 27,000원 아래, 그러니까 26,000원 중후반, 그러니까 25,000원부터 26,000, 뭐 25,500원부터 26,000원 한 8, 900원까지는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근데 다만 이제 바닥권에서 올라온 가격이 한 23,500원 정도 가격입니다. 그래서 23,500원이 깨지면 저는 추세가 이탈됐다고 보고 손절선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매수가를 25,500원에서 26,800원 선으로 좀 잡아주셨고 손절가는 23,500원 이렇게 제시를 해주셨네요. 자, 그렇다면 이제 지금 월중 흐름도 한 13%대 넘게 좀 견조한 흐름인데 오늘 삼성 엔지니어링 장 초반에만 상승 탄력 바짝 받았던 것 같습니다. 뭐 28,000원대까지도 찍어 올렸던 상황 좀 보여지는데 현재 주가가 쭉 밀렸습니다. 오늘 장 좀 약세의 원인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네, 그 삼성 엔지니어링이 현대건설하고 GS건설, 뭐 DLENC가 갈 때, DLENC나 뭐 그러니까 삼성 엔지니어링 외에 타 건설사가 못 갈 때 삼성이 이제 먼저 치고 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건설주 중에서 조금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줬고요. 근데 다만 뭐 말씀주신 대로 주봉이나 월봉상에서 완전한 지금 상승 추세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조금 오른 부분에 대한 조금 쉬어가는 흐름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현대건설이나 DLENC랑 다르게 외국인이 지금 엄청나게 지금 한 달 내내 지금 폭풍 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상으로는 조금 다르다. 그래서 오히려 기간의 수급보다는 뭐 지금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지금 못 가는 이유가 여기서 더 치고 가지 못하는 게 기간의 수급이 좀 붙지 않아서거든요. 근데 외국인의 수급이 어떻게 보면 좀 더 중장기성 수급이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삼성 엔지니어링 앞으로의 지수 흐름도 여전히 타 건설사 대비해서는 훨씬 좀 견조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대표님의 이 탑픽 종목이었던 삼성 엔지니어링까지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지윤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 마감을 앞둔 이 시점, 이 내일 장 직후 수익을 안겨줄 이 시초가 공략 종목들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바로 내일 런 시간인데요. 이 AJ 인베스트먼트 이재규 대표와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그렇다면 오늘 대표님께서 좀 준비해 주실 시초가 공략 업종부터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장 시초가 공략 업종입니다. 여러 업종 중에 과연 어떤 업종을 꼽아주셨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로봇 관련주들입니다. 이 정부가 로봇 산업에 대한 육성 전략으로 첨단 로봇 전략 협의체를 출범하면서 더욱 주목받고 있는 섹터인데요. 오늘 선정하신 이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내일 시초가 공략 업종을 로봇 관련주로 좀 꼽아주셨습니다. 자, 로봇은 국내 기업도 조금 미래 먹거리로 사활을 걸고 있을 정도인데요. 사업 준비에도 좀 본격화된 상황입니다. 다만 최근 좀 조정세를 보이기도 했는데 이 증권거와 관련 업계에서 뚜렷한 성장성을 좀 갖춘 것으로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업종 자체의 상승 동력은 어디에 있다고 보실까요? 네, 로봇 관련주들이 작년 하반기나 올해 초부터 계속해서 시장에서 좀 이슈가 되다가 최근엔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사실상 조금씩은 관심이 멀어지고 있는데 이 로봇 산업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필연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뭐 사업 분야라고 보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로봇
로봇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람들의 그런 인력을 대신해 줄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몇 년 전에 이제 코로나가 일어났었고 뭐 최근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진행이 되면서 뭐 원자재 상승이라든지 인건비 상승에 대한 부담이 뭐 어떤 기업이든지 생기게 됐는데 그런 인건비에 대한 부담을 로봇 쪽에서 줄일 수 있다라는 것이 현재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기업들 같은 경우는 어쨌든 원자재라든지 인건비에 대한 제어를 좀 해야 되는데 원자재 상승분 같은 경우는 제어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꽤나 걸린다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당장 기업 입장에서는 인건비를 어느 정도 조절을 해서 매출을 뭐 영업이익을 만들어내고 매출과 영업이익을 만들어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이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로봇에 대한 채택이 늘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뭐 이런 구조적인 변화도 있지만 또 GDP 상위 국가들 같은 경우는 최근에 또 출산율까지 굉장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고령화도 지속되고 있는 부분이라서 이 로봇 산업이 계속해서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로봇 산업의 성장성에 대해서는 사실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 저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계속해서 육성책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돈을 벌기 위한 이런 기업들, 영리 목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이 대기업들도 계속해서 로봇에 대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라는 점은 로봇 산업이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반증해주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사 기관마다 이 로봇 산업에 대한 성장 속도에 대한 분석은 조금씩 다르지만 매년 연간 거의 30%대의 폭발적인 성장이 당분간은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로봇 관련되어 있는 우리나라 대표 기업들을 몇몇 가지 찾아서 공략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고 최근 시장에서 뭐 부각이 되고 있는 2차 전지 계속해서 2차 전지는 부각이 되고 있죠. 그리고 뭐 AI라든지 최근 들어서 움직이고 있는 몇몇 테마들이 있는데 지금 이 로봇 쪽 같은 경우는 꽤나 오랫동안 조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약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조정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시청자분들께서 접근을 하시기에도 부담이 없는 상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뭐 이번 주부터 다음 주까지 계속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증시에서 로봇 관련주들이 부각이 될 만한 이슈들이 몇 가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이슈화가 된다면 자금이 어느 정도 들어와서 주가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최근 우리나라 증시가 좋았다라고는 하지만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한 달, 두 달 동안 계속해서 매도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어느 정도 올라오면서 상승세가 나오는 과정에서도 개인 투자자분들이 수익을 많이 내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이제 2월 말로 가고 있죠. 2월에서 3월 달까지 시장에서 가장 크게 올라가거나 상승 여력이 많이 남아있는 종목군들을 좀 추려볼 필요가 있고 그중에 한 가지가 이 로봇 관련주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번 주에 SK에서 뭐 로봇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뭐 패키지를 공개하겠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번 주뿐만 아니라 다음 주에 스페인에서 열리는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라고 하는 전시회가 있습니다. 뭐 전 세계 우리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크게 진행되는 이동통신 모바일에 관련되어 있는 가전 전시회라고 보시면 되는데 거기에서 AI라든지 로봇이라든지 지금 5G에 관련되어 있는 통신 장비 쪽을 기반으로 해서 관련돼서 퍼져나갈 수 있는 산업군들에 대한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27일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어느 정도 주가의 흐름이 나아질 가능성이 높고 다음 주에는 강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로봇 관련주는 어쨌든 다음 주에 있을 모멘텀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부나 기업에서 공격적으로 육성을 하고 있는 부분 그리고 로봇 산업 자체가 성장할 수밖에 없는 글로벌적인 그런 사회적인 구조, 고령화라든지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서 로봇 채택률이 올라가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봤을 때 로봇 산업 같은 경우는 성장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분들께서도 지금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로봇 관련주들이 있습니다. 매출이 안 나오는 기업들도 있고 좀 나오는 기업들도 있는데
그래도 뭐 그중에서 옥석 가리기를 통해서 선별을 해보신다면 그래도 로봇 관련주로서 올해 상반기, 하반기까지도 저는 강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데 좋은 결과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로봇 관련주들에 대해서 시청자분들께서도 좀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팬데믹과 또 지정학적 리스크 등 원자재의 상승이 좀 이어졌습니다. 여기에 이어 인건비 상승까지 좀 맞물리면서 기업들이 이 원가 절감 좀 차원에서 인건비를 우선적으로 줄이기 위해서 이 로봇 채택하는 게 불가피해진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로봇 사용량도 좀 늘어났는데 여기에 고령화까지 맞닿아 있으면서 이 로봇 산업의 상승 모멘텀 정말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장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이런 산업이 됐다, 이런 분석을 해주셨고요. 또한 최근에 대기업과 정부들이 또 투자까지 본격화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계속 좀 지켜보셔야 할 산업이다,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로봇 관련주들 중에서 내일 시초가에 공략할 종목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 시초가 공략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봇 관련주들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종목은 바로 로보티즈입니다. 작년 한 해 역대 최대 매출을 달성한 로보티즈 승승장구 중인데요. 좀 더 좀 챙겨봐야 될 로보티즈 이슈 체크하기에 앞서서 일중 흐름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4% 견조한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전장부터 계속해서 등락을 거듭하면서 현재 1%대 상승률 기록하면서 28,250선 현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내일 시초가 공략 종목으로 로보티즈를 좀 꼽아주셨는데 지난달 상승세를 좀 보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좀 공략할 좀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봇 산업에 대한 관심도가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특히 다음 주에 있을 이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같은 경우는 연초에 있었던 CES와 더불어서 굉장히 큰 전시회 겸 박람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이 내용들이 부각되기 전에 종목들이 먼저 움직여줄 가능성이 높은데 최근 들어서 주가가 어느 정도는 조정을 마친 상태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주가의 상승 시기가 오늘이 될 수도 있고 내일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이제 로봇 관련주들이 우리나라 시장에 몇 가지가 있는데 제가 오늘은 로보티즈라는 기업을 좀 소개해드려보려고 합니다.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1999년도 3월에 설립이 됐고 2018년도에 코스닥에 상장이 됐는데 이 로봇에 들어가는 액추에이터라는 핵심 부품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근데 이 부품뿐만 아니라 이 부품을 활용해서 지능형 소프트웨어까지 지금 매출로 잡히고 있는 기업인데 이 소프트웨어와 액추에이터가 전체 매출에서 80% 정도를 차지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회사 내의 매출이 이 정도로 회사 내의 매출에서 이 두 가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큰데 이 두 가지가 로봇 산업이 성장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 회사의 성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까 전에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작년에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했었던 상황인데 영업이익은 조금 덜 나왔습니다. 하지만 올해에는 영업이익까지도 굉장히 잘 나올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지금 정부에서도 이 로봇 관련되어 있는 규제들을 계속해서 풀어나가면서 올해 이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한 단계 추가적인 성장이 이뤄질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를 비롯해서 국내외 전체적으로 고객사가 300여 곳이 넘는다라고 하고요. 특히 이 로보티즈가 강력하게 육성하고 공략하고 있는 부분이 이 물류 자율주행 로봇인데 지금 이 로보티즈에서 만들고 있는 제품 중에서는 실내 자율주행 로봇이라 그래서 집게미라는 상품명을 가진 로봇이 있고 그리고 실외 자율주행 로봇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일개미라고 하는데 집게미라는 이 상품 같은 경우는 근거리 배송을 담당하고요. 100여 개 호텔에서 이미 이용을 하고 있다라고 하죠. 최근에 식당이나 밖에 나가보면은 로봇을 이용해서 서빙하는 부분들도 많은데 그런 업무를 비슷하게 담당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개미라 그래서 이건 또 이제 실외 담당이라고 합니다. 택배를 배송한다든지 어쨌든 물류 쪽을 이용해가지고 이 로봇 산업을 성장할 계획인데 지금 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에서도 이 통신망을 이용한
물류 관련 로봇들이 부각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로보티즈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로봇 관련주 중에서 이번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에서 부각이 될 수 있는 물류 관련되어 있는 로봇 관련주로서는 개연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주가 흐름이 예상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올해에는 미국 쪽에 대한 매출이 늘어날 가능성, 미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 대한 공략에 집중한다라고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메리트가 큰 기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로봇이 필요한 쪽에 전체적으로 공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물량들이 해외로도 퍼져나가게 된다면 올해에는 외형 성장이 본격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지금 뭐 주가도 크게 부담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로보티즈라는 기업을 좀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다음 주에 있을 로봇 관련 이벤트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이 개최도 좀 기대감이 좀 가중되고 있다 이런 말씀해 주시면서 이 로보티즈 지난해 역대 최대 매출을 좀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국내외 고객사도 300곳 이상이 조금 책정되어 있고, 이 좀 재밌게 집게미라는 이 자율주행 로봇과 일개미 자율주행 로봇 좀 개발해 있다 이런 말씀해 주시면서 글로벌 시장 추가 공략 가능성이 좀 남아 있다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아무래도 궁금하실 부분이 바로 가격 전략일 것 같은데요. 어떻게 제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 로봇 관련주들이 대체적으로 좀 테마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나오게 되면 좀 크게 움직이는 성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순절가와 목표가를 좀 널널하게 잡아드릴 생각인데, 목표가 같은 경우는 내일 시초가에 공략하신다면 31,500원 선,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26,000원 선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 대기업처럼 천천히 움직이진 않겠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내재 가치가 완전히 떨어져서 로봇 관련주가 잠깐 반짝거렸다고 움직이고 말만한 그런 성격의 기업이 아닙니다. 지금 이 로보티즈 같은 경우 2대 주주가 LG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뭐 관련돼서 가장 큰 메리트가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이런 부분들이 로보티즈에게는 굉장히 큰 장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시장에서 어느 정도 관심 밖으로 밀려나는 것 같은 로봇 관련주들인데, 아마 이번 주 뭐 내일부터라도 다음 주부터라도 다시 한번 시장에서 부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로보티즈라는 기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가격 변동성에 유의하시면서 시초에 매수할 목표가 31,500원, 또 손절가는 26,000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AJ 인베스트먼트 이재규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시장 마감이 임박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시장 상황과 업종별 동시 호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코스피 지수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장 대비 0.18% 소폭의 오름세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2,459선 지나고 있습니다. 현재 마감도 이렇게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수급 상황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인이 소폭의 매도를 보이면서 14억 원대 물량을 출회하고 있고요. 기관은 784억 원대 물량을 팔아내고 있습니다. 반면에 개인 홀로 399억 원대 물량을 사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부터 5위 종목 혼조 마감 예상되는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낙폭을 보입니다. 삼성전자 0.96%대로 떨어진 62,100원 선 현재가 나타내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1.3% 하락하면서 91,300선에 현재 체결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까지도 오늘 약세장 나타내고 있는 반면에 LG에너지솔루션 0.78% 강보합권 유지하고 있고요. LG화학 3.15% 급등세 연출하면서 현재가 68만 8천원 선으로 마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지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49% 강보합권 유지하면서 792선 마감 예상됩니다.
수급도 체크해 보도록 하죠. 현재 기관과 외국인 동반 매도 우위입니다. 기관은 322억 원, 외국인은 217억 원대 물량을 출회하고 있고요. 개인은 627억 원의 물량을 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1위부터 5위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혼조 마감 예상됩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1.09%대로 떨어진 상황이고요. HLB는 1.2% 떨어진 37,150선의 마감 예상됩니다. 에코프로비엠이 거의 9% 가까운 상승폭을 유지하고 있고요. LNF도 8.23% 상승하면서 25만 원 선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코너는 이정수의 신의 한 수입니다. 서울경제TV 포커스원 이정수 전문가와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결해보죠.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의 한 수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 장 좀 강보권에서 양시장이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이 정도의 시장이면은 괜찮은 장입니다. 자, 시장을 보면은 급락이 없어요. 종목들도 마찬가지 급락하는 종목들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조금 조정을 받으면 금방 또 올라가고 그런 흐름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미 국가를 돌파를 한 상태에서 강한 흐름들을 유지해주고 있고 코스피도 빠지질 않고 있고 대형주가 같은 경우들은 IT 섹터가 계속 강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 정도도 강한 흐름이에요. 근데 만약에 지금 위치에서 삼성전자를 비롯한 IT 대형주들을 할 거냐라 물어보면은 삼성전자 빼고 나머지 LG전자, LG디스플레이 강세를 봐서는 다른 애들도 순환할 것 같아서 좋기는 좋은데 지금 안 간 애들이 다른 게 잘 갑니다. 예를 들어서 철강주, 제가 최근에도 철강주 언급 많이 해드렸죠. 지난주도 철강주 언급을 해드렸고 이게 하락장에서는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정고점을 돌파를 하고 강세를 보여주는 이런 철강주의 흐름과 그 다음에 오늘은 건설주도 강했습니다. GS건설, 대우건설, 현대건설 등등. 그리고 오늘은 조선주도 강했어요. 조선주도 강했고 그 다음에 오랜만에 정말 유화주, 정유주, 화학주, 유화주 강한 거는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데 롯데케미칼, 롯데정밀화학부터 관련 금호석유, 효성화학, 대한유화 등등 이런 이제 강한 종목들이 좀 있는데 이 시장이 약하거나 하락장일 때에서는 이런 흐름들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태까지 전문가 생활 17년 동안 시장이 하락장이고 약세장인데 지금 좀 전에 봤었던 건설주의 강세, 조선주의 강세, 그다음에 최근에 IT의 강세, 그리고 LG디스플레이, LG전자의 강세, 최근에 있었던 흐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은행주의 강세, 이런 게 나올 수가 없고 지금 보이는 대한유화, 효성화학 이런 애들 최근에 많이 움직였었던 휴스틸, 철강 섹터죠. 동국제강 이런 흐름들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락장과 약세장에서는 이런 흐름은 최소한 박스권 이상을 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좀 전에 강한 것들만 보면 상승장과 같은 느낌이죠. 에코프로 BM, LNF, 최근에 강하게 움직였던 코스모화학. 그러니까 지금 2차전지 섹터들도 물론 일부긴 하지만 엄청 강하고요. 종목들이 정말 무슨 상승장처럼 강하게 치고 날아가는 대형주면 대형주, 중형주면 중형주. 어제까지는 중소형주 위주로 움직였는데 오늘은 대형주도 강하게 움직이는 게 이거는 시장이 마치 상승장과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강합니다. 근데 이제 상승장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상승장이면 지수가 이렇게 있지는 않고요. 계속 올려칩니다. 이렇게. 계속 올려쳐요. 상승장은 이렇게 올려치는데 그렇게 올려치는 장이 아니죠. 계속 박스권에 가둬둡니다. 작년하고는 많이 틀리죠. 작년하고는 많이 틀리다라는 거를 이미 올해 초부터 작년 10월달서부터 분명히 달라질 거다라는 얘기는 작년 10월달, 11월달, 12월달에서 많이 설명을 해드렸던 부분. 이거는 예측이었고요. 1월 4일서부터 해서 시장 바닥을 쳤다 한 이후서부터 얘기해드린 거는 확인 부분. 그러니까 작년에서는 지금과 같은 시장이 될 것이다. 좀 전에 얘기해드렸던 종목들의 강세.
2차 전지를 비롯한 조선주, 철강주, 화학주, 뭐 IT 섹터 이런 강세의 흐름들, 이런 흐름들이 나올 거다라는 것은 확인을 하고 나서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그렇게 확인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시장이 어디로 가겠어요? 땅굴을 파겠습니까? 위로 올라가겠습니까? 그럼 위로 가는 거예요. 대신에 천천히 갔으면 좋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너무 급격하게 올라가면 이게 뭐 상승장도 아닌데 너무 급격하게 올라가면 뻔합니다. 급격하게 박살납니다. 너무 급격하게 올라가는 거 좋아하지 마세요. 상승장이면 상관없습니다. 당장 뭐 다음 달서부터 금리 인하하고 금리 인하한 다음에 제로금리로 뭐 한 2년, 3년 동안 갈 거다. 그렇게 해서 파월 의장이 제로금리로 만들겠다. 물가 신경 쓰지 않겠다. 물가 벌써 2% 잡혔다. 이제는 물가 다 잡혔으니까 괜찮다. 우리나라 라면 가격도 다시 500원으로 내려간다. 뭐 이런 얘기 나오면은 뭐 물가 내리겠죠. 그렇죠? 물가도 내려가고 뭐 이제 금리 내리겠죠. 근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란 말이에요. 미국에서도 지금 금리를 계속 인상한다는 얘기 나오지 인하한다는 얘기는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승장으로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상승장은 내년이나 내후년 정도에서 생각하면 되는 거고요. 그때쯤 되면은 파월 의장도 뭐 물가도 어느 정도 잡혔을 거니까 내년이나 내후년, 그러니까 2024년도나 2025년도에서는 물가가 어느 정도 잡힌 상태에서 금리 인하 사인이 나오면 그때는 상승장, 그렇게 지수가 폭등하는 돈 넣고 돈 먹기 게임으로 또 바뀌겠죠. 근데 지금은 그렇게는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박스권장으로 보는 거예요. 어느 정도 올라가면 반드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급격하게 올라가면 급격하게 떨어질 거니까 급격하게 올라가는 걸 바라지 말고 지금처럼 이렇게 박스권으로 천천히 움직여주는 게 이게 좋은 거예요, 오히려. 왜냐하면 이렇게 움직여주면은 테마주들의 흐름들이 이래요, 지금. 바닥에 있는 디스플레이텍 한번 봐봐요. 지금 디스플레이텍 뭐 하고 있나? 바닥에서 급등하죠? 상한가 같죠? 지네틱스. 이게 바닥에 있다가 또 급등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목들이 바닥에 있다가 이렇게 급등 나오는 이런 순환매가 장이 좋으니까 이게 나오는 건데 셀바스 헬스케어도 바닥에 있다. 다 보면 이게 바닥에 있다가 바닥에 이렇게 밑에서 이렇게 쑤셔박혀 있다가 지금 시장이 올라오니까 그리고 시장 분위기가 슬슬 좋아지니까 종목들이 뭐 일제히 다 올라가는 건 아니고 일부 종목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흐름이 나오는데 계속 이 흐름은 이어집니다. 당분간 계속 이어질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시장이 급락하지 않는다. 급락해봤자 2,400 요 라인에서 걸칠 것 같고 지금 급락 느낌보다는 살살 옆으로 돌리면서 2,500 돌파하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대형주들이 저렇게 좋죠. 지금 벌써 시간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종목은 너무 빠르게 좀 얘기하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종목 두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6분까지 끝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그냥 간단하게만 얘기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현대제철인데요. 어제도 철강주 좋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현대제철. 급하니까 잘 써지질 않네요. 자, 현대제철 상승하고 있는데 근데 지금 철강주 흐름들이 지금 며칠째 계속 강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이제 하루 이틀 뒤에 좀 조정받을 거라 말씀드렸습니다. 어느 정도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은 쫓아가는 거는 이제는 조금 참으셔야 돼요. 차라리 이거 살 거면은 정유주, 화학주 사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중국, 미국 분이 그다음에 투르키의 철강 생산 중단에 따른 반사이 기대감으로 움직인다 그래요. 뭐 4만 원 이상 넘어가면 이제 조정받을 때도 됐으니까 이제는 쫓아가시는 건 좀 고만하시는 게 어떨까. 철강주가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많이 올라왔으니까. 두 번째는 데이터 솔루션인데요. 정부에서 정부에서 지금 데이터 경제 활성화 지시 뭐 이런 이제 얘기 나오면서 우리나라 그 한국형 챗 GPT 뭐 이런 것도 지금 뭐 만든다 뭐 얘기 나오고 있죠. 그러면 그 관련된 이제 종목들 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많이 움직인 이런 거는 이제 쫓아가는 거는 좀 어렵지만 어쨌든 데이터 관련주들 그다음에 챗 GPT 관련주들 계속 이슈가 있으니까 괜찮을 것 같고요. 하여튼 뭐 순환매 계속 나올 것 같고요. 자, 세 번째는 SBS인데 SBS 컨텐츠업인데 방송에서 얘기했던 종목인데 지금 SBS가 여전히 지금 살아있죠. 온라인 파트너스가 그 SM을 자극을 해가지고 그때 이제 뭐 이슈 때문에 움직였다는 거 제가 한번 소개시켜드린 적이 있는데 그 이슈가 지금 SBS 쪽으로 돌았잖아요. 이게 정확하게 이제 뭐냐면은 SBS가 주가 저평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그 지난번에 온라인 파트너스가 SM을 상대로 한 행동주의 캠페인에서 성과를 이뤘기 때문에 이번에서도 SBS가 저평가돼 있다. 뭐 이런
지금 기대감을 또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SBS 강한데 SBS 컨텐츠 허브도 좀 더 올라갈 수 있어 보입니다. 주가가 좀 더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으니까 뭐 저번에 못 파신 분들은 올라올 때 다시 잘 파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시장 점수는 80.5, 매수 포인트 85.5, 게임주 85.5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까지 이정수의 신한수였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정수 전문가의 신의 한수였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감이박 60분의 승부도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자, 내일 오늘장 내일장에서는 기획 진단으로 최근 전 세계적 열풍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챗 GPT 산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짚어드리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최영석 대표님과 함께 산업 전반적으로 짚어드릴 예정이니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가 늘고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